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빈한 중국어의 소빈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우리나라의 최대 명절인 설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준비는 잘 하고 계신가요? 사실 준비라고 할 건 없죠. 나이를 또 한 살 더 먹는다는 이 슬픔에 저도 조금 마음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농담으로 떡국 먹지 말고 뱉을까? 그럼 나이도 좀 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농담도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설이 있듯이 중국에도 명절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제가 오늘 주제를 좀 준비해봤어요. 중국 역시 우리나라처럼 지내는 큰 명절, 국경일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런 명절과 국경일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우리나라도 1월 1일 신정이라고 해서 빨간 날로 쉬고 있죠. 중국 역시 1월 1일 첫날은 위엔단 이라고 해서 딱 하루를 쉬는 날로 지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명절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설날과 같은 때로 중국 역시 그 설 기간에 쉬는데 중국은 그 설 기간을요 춘지에라고 부릅니다. 춘지에. 그래서 봄이 오는 계절, 봄이 오는 소리 약간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곤 하는데 우리랑 같은 설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국은 워낙 땅덩이가 넓고 친인척들이 다 여러 먼 곳들에 있기 때문에 이동 거리 역시 무시할 수 없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휴 기간이 우리나라에 비해 조금 긴 편이에요. 보통 설 때 같은 경우는 최소 5일에서 7일, 8일 정도로 쉬는 날이 있는데 여러분도 이만큼 넓은 땅덩이에 살면 당연히 이동하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연휴가 길어야만겠죠. 그래서 중국의 설은 춘지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설날 떡국을 먹고 가족들이랑 윷놀이를 하고 덕담을 하는 반면 중국인들은 설을 어떻게 보낼까? 여러분들께 오늘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폭죽놀이예요. 제가 농담으로 제 주변 사람들한테 연말이나 연초에 중국 여행을 간다고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넌지시 한두 번씩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사실 다른 것보다는요 폭죽놀이 때문이에요. 이게 중국은 설 때 폭죽놀이를 그냥 우리 월미도 가듯이 이렇게 퐁퐁 이렇게 터트리는 게 아니라 정말 몇백 개를 사서요 낮이고 밤이고 할 거 없이 집 앞 공원, 공터, 어디 장소 물관하고 막 터트리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에도 폭죽 소리 때문에 잠이 깨고 이게 연말부터 연초 설까지 행사가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조금 예민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시즌에는 여행을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폭죽놀이는요, 폭죽을 중국어로 빠오주라고 해요. 그리고 폭죽놀이를 하다는 놀다의 왈이라는 동사를 써서 폭죽놀이를 하다는 왈빠오주, 왈빠오주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양의 폭죽을 터뜨리기 때문에 이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춘지의 특징 두 번째는요 바로 홍바오예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신 분 계실 것 같아요. 중국은 복을 준다, 행복을 준다, 부와 명예를 너에게 준다라는 표현에 빨간색에 담긴 봉투에 세뱃돈을 담아서 주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하는데 그 봉투 이름을 홍바오라고 해요. 근데 요즘은 시대가 점점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홍바오도 많이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중국인들이 주로 쓰는 위챗이라는 어플이 있죠. 거기서 세뱃돈 겸 돈을 이렇게 보내준다고 하네요. 그래도 일단 홍바오라는 단어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우리가 보통 일을 할 때도 홍바오라는 표현은 보너스 이런 개념의 단어로도 쓰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일단은 춘지에 대한 특징은 이렇게 좀 두 가지로 나열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폭죽놀이, 두 번째는 홍바오. 여러분들도 나중에 중국 친구들을 만나게 된다면 춘지에 나 알아 홍바오 이렇게 아는 척을 해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죠? 1월에 이렇게 길게 춘지를 보내고 나면 2월, 3월에는 안타깝게도 국경절이 없는데 바로 4월 칭밍지에 청명절이라는 국경절이 있어요. 이때는 보통 이틀에서 3일 정도를 쉬는데 칭밍지에 때는 가장 특징이 칭두안이라고 해서 쑥떡처럼 생긴 음식을 먹는 게 특징입니다. 4월 달에 이렇게 지나고 나면 5월 달에 우리나라도 5월 1일 노동의 날이라고 해서 하루 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 역시 노동절이라는 표현에 라오동지에
라오동지에 해서요. 5월에 첫 주 5월 1일부터 해서 얘는 5일에서 7일 정도를 쉬는 날이 있습니다. 이날은 일을 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날이기 때문에 이날 역시 휴일이 조금은 긴 편입니다. 네, 그리고 6월에는 따노지에 우리나라 말이랑 되게 비슷하게 들리시죠? 단오절일 때가 있는데요. 단오절에는 중국에서요. 종즈라는 음식을 먹어요. 종즈가 뭐냐면 대나무 잎이나 연잎 안에 대추, 밤, 그리고 쌀 이런 것들을 넣어서 찐 떡 같은 종류를 많이 먹는데 사실 이 종즈는 꼭 단오절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중국인들이 아침 식사로도 가볍게 먹는 음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나중에 중국을 가시면 꼭 한번 드셔보길 추천할게요. 조금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맛이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조금 슴슴한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쫑지를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꼭 드셔보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에도 또 두 번째로 큰 명절 추석이 있죠. 중국 역시 추석의 기간을 보내는데 중국은 추석을요. 쫑치오지에 한자를 그대로 읽으면 중추절이라는 표현인데 우리나라는 송편을 먹는 반면 중국의 쫑치오지에 때는 휘에빙, 월병이라는 과자를 먹어요. 그래서 이 월병을 친구들한테 선물도 하고 내가 선물도 받으면서 서로 정을 나눈다는 의미의 휘에빙을 많이 주고받습니다. 그 다음에 10월로 넘어가면은 중국에서는 이제 가장 큰 국경절이라고 하는 워칭지에 말 그대로 국경절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최대 7일에서 10일 정도까지를 쉬는데 중국인들이 고향을 간다거나 부모님을 만나뵈러 간다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엄청나게 많은 이동이 일어나는 때이기 때문에 언제 여행을 피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보통 해주시면요. 제가 피해야 되는 시기는요. 첫 번째 춘지에, 두 번째 쫑치오지에, 그리고 세 번째 워칭지에 요 세 날짜만 조금 피하시면은 더욱더 즐거운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올해 중국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올해는 국경절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 명절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께 팁을 좀 드릴까 해요. 2020년에요. 일단은 1월 1일 우리 설날은 지났으니까 소개 없이 넘어가고 춘지에 설날이죠. 요거는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1월 24일부터 1월 30일까지 최대 7일을 쉬니까 이 기간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칭밍지에 4월에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올해는요. 4월 4일부터 4월 6일까지 총 3일을 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5월 달에 라오동지에가 있었죠. 노동절은요.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5일간 쉬니까 이 기간에는 문을 닫는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신다고 했을 때도 제대로 다 볼 수 없는 경우들이 조금 생기기 때문에 이 날짜도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있는 단오절은 6월 7일부터 6월 9일까지 3일을 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추석, 쫑치오지에 중추절은요. 이번에 국경절이 원래 고어칭지에가 10월 1일부터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이번에 2020년에는 고어칭지에랑 쫑치오지에가 날짜가 겹쳐서요. 10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8일 동안 쉰다고 하니까 정말 특히나 올해는 이 기간은 피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올해 국경절과 명절 날짜를 소개를 시켜드리다 보니까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문득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달마다 쉬는 것 같은데 그럼 여행은 언제 가나요? 네, 여러분 제가 이 모든 국경절과 명절에 여행 가지 마세요가 아니라요. 피해야 되는 날짜를 조금 콕 집어드리자면요. 제 생각에 올해는요. 쫑치오지에 추석과 워칭지에 국경절이 몰려있는 10월 1일부터요 10월 8일까지 이 기간만 조금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틀 3일씩 쉬니까요.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셔도 충분히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곧 설날인데 여러분들도 지금 가족분들과 함께 맛있게 떡국을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뭐 이런 제 영상을 보면서 중국어 공부를 하신다면 제가 정말 너무너무 기쁠 것 같고요. 또 친척분들 앞에서 나 요즘 중국어 관심 좀 생겨서 나 홍바오줘 라고 하면서 아는 척을 하셔도 좋을 것 같죠? 여러분 제가 알려드리는 단어는요. 실생활에서 자꾸 한두 단어씩 써보셔야 말이 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생활에서 조금씩이라도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에는 또 세뱃돈을 주는 것처럼 선물을 준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에 선물을 주시면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올 명절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